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속 터져 하시죠? 아니 반도체는 저렇게 훌훌 날아가는데 왜 내 계좌에 있는 2차 전지는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일까? 시장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답답한 질문 오늘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20년차 투자과의 선생 이권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두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비판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오늘 제 분석 들어보시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과외 어떤 순서로 갈지 한번 볼까요? 첫째, 왜 반도체만 이렇게 독주하는지 숫자로 증명해보고요. 둘째, 우리 애증의 대상이죠. 2차 전지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겁니다. 셋째, 시장에 아직 눈치채지 못한 조커, 현대차의 변신을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을 향한 최종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의 절대군주,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제를 숫자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정직한 시장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정직한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무서운 상승세 누가 이끌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너무 싸다. 20년 넘게 시장을 봐온 제 눈에는요, 이 이유가 가장 명확해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보는 성적표입니다.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워드 PE가 15배가 넘어가죠. 이 포워드 PE라는 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되냐, 일종의 가성비라고 보시면 편해요.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마이크론의 가성비가 15배 수준인데 바로 위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7배 수준, 절반도 안 됩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 리포트도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 삼성전자마저 12배 수준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아니 똑같이 HBM 만드는데 왜 한국 주식만 반값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닙니다.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지금 보시는 이 37%라는 숫자, 이게 지난 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에요. 전년 대비요. 이건 그냥 수요가 미쳤다는 설입니다. 디램은 이미 올해 생산량이 다 팔렸다는 얘기까지 들리더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익 추정치가 주가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계속 올려잡고 있는데 주가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는 분명 올랐는데도 밸류에이션, 즉 가성비는 오히려 더 싸 보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짜 펀더멘털이 이끄는 건강한 상승입니다. 꿈과 희망만으로 오르던 그런 시장과는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대표님, 삼성 하이닉스는 알겠는데 제 소부장 주식은 왜 이 모양일까요?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오른쪽의 소부장, 차이가 명확하죠? 이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인데 요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장비 발주를 해도 공시를 안 합니다. 왜냐? 경쟁사한테 우리 증설 계획 알려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 우리 투자자들은 이 장비 회사가 언제 수주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마치 2010년대 해운업 구조조정 때랑 비슷해요. 대형 선사들 계약은 투명한데 그 밑에 부품사들은 언제 일감이 끊길지 몰라 전전긍긍했죠. 지금 소부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가도 꾸준히 오르기보단 실적 발표 때 잠깐 반짝하고 오르는 계단식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투명한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왕자님이죠. 2차 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제는 기대감이 숫자를 앞서가는 불안한 시장. 네, 반도체와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제 눈에 2차 전지는 아직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요. 매일 뉴스 보고 차트 분석할 그런 부지런함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차라리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이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죠. 맨 왼쪽, 전기차 시장 크기를 100으로 넣는다면
가장 오른쪽, 최근에 반짝 기대감을 모았던 로봇용 배터리 시장은 1도 채 안 됩니다. 미래에 물론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펀더멘털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가운데 막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되기 시작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전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로봇 같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갑자기 튈 때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둘째, 그러다가 전기차 판매 부진 같은 펀더멘털 이슈로 주가가 빠지면 그때 ESS 수주 같은 진짜 백인 뉴스를 화면하면서 조금씩 나눠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 월급쟁이들 비상금 통장처럼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항상 대비는 해야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곧 3월에 인터배터리라는 큰 행사가 열리잖아요. 아마 온갖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겁니다. 하지만 영리한 트레이더는 바로 그때를 단기적인 매도 기회, 즉 뉴스에 파는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환호할 때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조커 카드를 하나 꺼내보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시장이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거인의 변신,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라는 공식을 잠시 지워주십시오. 현대차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로보틱스 파운드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TSMC가 다른 회사들의 설계를 대신 생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현대차는 구글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타임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최근 구글 웨이모에 맞춤형 차량 5만 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 이게 바로 파운드리 사업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마침내 2028년에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양산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전혀 몰라주고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현대차의 포워드 PE, 그러니까 미래 이익 대비 주가는 10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라는 기대로 무장한 테슬라는 몇 배죠? 거의 200배입니다. 물론 두 회사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만 시장이 현대차의 로봇 가치를 단 1도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시장이 현대차를 로보틱스 파운드리로 재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이 엄청난 밸류에이션 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현대차 주식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가치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제 20년 경력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과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을 향한 최종 포트폴리오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시장,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시장의 성적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A+, 모범생이죠. 실적이라는 팩트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주도주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2차 전지는 C+를 주겠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큰 트레이딩 구간이니까요. ESS 같은 진짜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짧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잠재력은 A입니다.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묵묵히 모아가는 장기 가치주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시장이 왜 이렇게 제각각 움직이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로 돈이 쏠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중요한 건 각 섹터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오늘 제 분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시장에 어떤 얼굴을 담고 있습니까? 펀다멘탈이 단단한 모범생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기대감만 가득한 불안한 왕자의 얼굴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장은 정글입니다. 생존의 무대죠. 누가 더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숫자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투자자만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